김경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오늘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던 코스피 지수가 1650포인트는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과 또 중국의 5월 수출 소식이 훨씬 증가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3.9포인트 오른 16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포인트 오른 1651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10시 구간 이후로 보합권에서 꾸준히 혼조세를 보이다 11시 구간 이후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 165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던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로 방향을 바꾸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역시 나흘 연속 1,600원 넘게 강한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3.9포인트 오르면서 490.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3.3포인트 오른 490포인트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현재 공방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29억 원, 외국인이 53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현재 6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0개월 내 최고치인 1260원대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현재 19원 40전 오르면서 12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254원에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장 초반에 127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오늘처럼 환율이 급등할 때는 지수에도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환율 변동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와 현대차, 한국전력은 모두 약보합권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오랜만에 0.9%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KB금융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 1.9%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0.4%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는 1.2%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CJ홈쇼핑이 나흘 연속 강한 상승 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SK컴즈 역시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재발사를 앞두고 있는 나로호가 문제됐던 부품을 교체하면서 성공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주가 다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와 한양 ENG, 비츠로시스가 모두 5%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양 디스텍과 LP시스템도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업종 통신주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 통신주가 어제 이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KT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온세텔레콤이 1.5%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강세인데요. 오늘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도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중국 엔진 집단도 6%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된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14.7%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와 한국콜마도 2%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오른 165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490선까지 올라와 있지만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두 지수 모두 강보권에서 들어서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국내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개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문제예요. 어제도 15원이나 올랐는데 오늘 21원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 문제는요,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가기엔 상당 부분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가격적으로는 원화 기준으로요, 1250원이 기준선이 되겠는데, 현재 흐름은 1250원을 넘어서 1260원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1250원을 뚫고 나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윗부분에서 이전에 한번 고점을 잡혔듯이 다시 꺾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환율 자체가 계속 곱빗 불린 망아지 마냥 계속 움직이는 이유는요. 미국 다우 지수가 어저께도 이제 10,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가요. 다시 아래로 다운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다우 지수의 10,000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냐면 유로존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어떤 재침체냐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 기준으로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000포인트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환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계속해서 급등락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성으로 조금씩 오른다거나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변동성이 지금처럼 굉장히 커져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큰 어떤 위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요, 깊이 들어가거나 뭐 전신을 다 담그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뒤로 뺄 어떤 그런 요량을 하시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오늘은 만기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선물안 규제가 앞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만 오늘의 급등세는 조금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합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중국 식품 포장이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관련 기업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부터요, 계속해서 바닥권 매수세가 모이고 있었던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중국 기업주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꺼지고 하면서요, 그게 다 이제 매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솟구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흐름 자체를 한마디로 시장을 이제 요약을 하면 뭐 엄청나게 빠른 그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로 부분이 발사가 된다 안 된다 해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듯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종목들이 어저께는 원전이었고요. 빨리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 관련 기업의 오늘 상승도 추격을 했다가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떤 이와 같이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정 짓지 마시고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먹을 구석이 많이 있는 어떤 그 목표 수익이 높이 있는 종목일지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요, 수익을 끊어내는 흐름으로 당분간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주가 상승을 하는 것도 다시 표현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맞습니다. 오늘부터 올라가는 게. 그래서 들어가도 될 법한데 이런 부분을 위에 너무 올라간 부분을 쫓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올라가신 분 경우에는 적절히 수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는 그런 대응이 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만기일이 지나고 미국의 10,000포인트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부터 또 얘기가 또 틀려지니까요. 그때까지만 이렇게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어요? 예, 저는 역으로요.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IT 중에 이제 대표가 되는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패턴 자체는 시장 자체가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데 웬 지수 관련한 종목을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역으로 거꾸로 말해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살짝 밀려내리거나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요.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나 방어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느릴 뿐더러 또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가요. 수급이 몰리는 쪽이 결국엔 대안이 될 텐데
오늘 만길이란 흐름이요, 또 지금 환율의 흐름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는 흐름이 내일 정도부터 나타난다고 하면은 동사와 같은 삼성 SDI, LG화학, 삼성 테크윈 뭐 일일이 나열을 해도 쭉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 알고 계시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하루 이틀 빠지고요.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7만 5천 원 정도 가격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진입을 하시는 부분도 괜찮고요. 오늘은 뭐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니까 흔들림을 이용해서 약간 더 싼 가격에 사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원을 규정을 지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전체 흐름과 동시에 동사의 흐름을 예측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만기일 지나고 미국 다우가 회복을 하고 환율이 다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안정이 내일서부터나 다음 주부터 일어날 경우에 결국에 올라갈 부분은 이런 종목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관심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숍님의 오늘 관심 종목 삼성 SDI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은요, 부산 고철사랑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입니다. 고철사랑, 고철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부산에 계신 분입니다. BHI를 갖고 계시고요, 31,300원에 40%를 갖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네. 고철사랑님께서 BHI를 갖고 계신데요. 예. 3만 1,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좀 아직 밀린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고요. 최근 원자력 관련주가 2차 시세를 지금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바닥에서부터 꾹 끌어올려지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 상태이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한두 달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원전 관련주들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쥐고 계셔서 본전에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는 차트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서 매수하신 가격인 31,000원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가격 자체가 워낙 불리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에는요. 본전에 오게 되면 일단 컷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일단 컷을 하시고요. 동사의 패턴은 그 매수 가격 전후로 해서 저항선이 형성돼 있사오니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요. 다시 매수를 하셔서 심기일전 재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대응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조금 더 흔들림이 있더라도 참으시면서요. 3만 원 넘어서 뭐 갖고 계신 종목들 현금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종목은 화성입니다. 장민님께서 보내셨고요. 4,5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계속 하락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3,515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밸브의 최강자고요. 회사 내용도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게 추격 매수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까지는 괜찮으신데요. 이런 데서 살 때에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백척간도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직하면 안전하도록 바로 손절을 하거나 끊어내거나 이런 준비를 꼭 같이 갖추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볼 때는 밀려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대로 잘라내거나 손절을 할 만큼 그런 정도의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게 지금 현재 3,500원 전후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만들어진 쌍봉이라는 부분에 어떤 나쁜 악영향을요. 지금 아랫부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회복을 회수를 다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하면
시작한다면 반등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요. 반등이 시작될 때 먼저 뭐 좀 더 긴 시각으로 보신다 그러면 4,500원 넘어가서요. 한 5, 6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매집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 좀 심각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분도요. 본전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참으시면요.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일단 끊으시고 그 부분에서 흔들림을 이용해서 또 들어가는 이런 패턴의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문자 상담 받기 전에, 이어가기 전에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년 8번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이지 북, 2번 베이지 붐입니다. 자, 015-8500-1111 공번 통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요. 상품도 상품이겠지만 이제 경제 상식도 키워가고 또 저희와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승 RNA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우주 일렉트로를 상담해 드렸었는데 또 한 종목을 보내셨어요. 8488님, 15,2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화승 RNA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 되니까요. 최근에 이슈가 돼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계속해서 윗부분에 추격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판단합니다. 동사는 이제 하단에요. 14,000원 정도를 지금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깨게 되면 뭐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훌륭하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 이제 고무 제품 쪽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최근에 순이익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도 좋습니다만은 너무 위에 부분의 가격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턴은 오늘 흐름을 이게 판단을 해보면 시장이 용납만 한다면 현재 윗부분에서의 어떤 그 마디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양상의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요. 이 꼭지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 흔들림이 굉장히 광폭으로 험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 기준을 14,000원으로 잡아드린 것이니까요. 좀 넓게 손절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 부분만 지켜낸 다음에 한번 기대를 하루 이틀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기대라는 것은 윗부분에 16,000원을 패스해서 한 17,000원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제부터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유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0795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9,270원이시고요. 50%를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대한유팜입니다. 네, 이건 뭐 동물약품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조류독감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십자 흐름이 반등하는 거 좀 지켜봐라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유팜이라든가 기타 제약주라든가 SK케미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게 모르게 뒷전에서 올리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사도 그 흐름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9,000 얼마대고 지금 8,500원이니까 좀 다운이 됐는데 조금 미리 들어가신 거 아니냐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선구자적인 파이오니아 정신으로 들어가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닥도 아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공중에 떠 있거든요. 바닥도 아닌 상황에서 선구자적인 자세로 들어가셨다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8,3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일단 컷 해주시지 않으면 이 아래로 쭉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대한유팜이고요. 그런 부분만 지켜낼 수 있고요. 한다면 동사의 패턴은 위로 살살살 올라갈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000원대가요. 일단 더 넘기 어려운 정도의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10,000원 가까이 가면 컷 해주셔서 단기 수익 정도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고 계십니다. 문자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요. 또 감사하다고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시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종목이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장민님께서 진단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셨고요. 뜨람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사랑님께서 보내신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2924님이죠. 나라사랑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를 7,28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매도 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네. 예, 웃으면서 보내주셨어요. 예. 예, 대덕전자는 비교적 다른 IT 부품 업종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회사 자체는 가치주로서요,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 가치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동안은 뭐 PCB라든가 이런 부분, 대덕 DG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뒤처져 있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후발해가지고 지금 막 시세를 막 내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종목이요, 차 부품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위로 올라가던 스마트폰 관련이라든가 그런 종목과는 차원이 좀 틀리게 그들이 일진에 섰다면 이거는 이진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 꼭지가 아니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거든요. 현재 최고가가 7,8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서요 7,590원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7,200원 정도시고요. 패턴 자체는 윗부분을 넘어서는 걸 딱 받으셨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은 동사는 밀고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 가액은 10,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패턴을 예상을 해드린다면 올라가는 것 맞고요. 금일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7,8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좀 이 부분을 넘게 흔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뚫고 가면 빠른 속도가 가능할 테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은 약간 교차되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달래님께서 보내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화신입니다. 어제도 보내셨고 최근 들어서 많이 보내주시는 종목입니다. 11,600원에 40%를 갖고 계시는데 상담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상담해 드립니다. 진달래님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데요. 자동차 부품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꼭지에서 다 붙으신 거 아닙니까? 동사도 차 부품주가 되고요. 뭐 서스펜션이나 바디를 주로 만들고 차 부품주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주가는 실적이 좋다는 건 미리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그게 반영이 돼서 꼭지에 올라와 있는 양상을 꼭 보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까마득하게 올라가서요. 윗부분에서 이제 꼭지를 형성하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셔서요. 현재 로스를 입고 있는 상황이신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예요.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라면 동사의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윗부분에서 뭐 헤드앤숄더를 만든다거나 쌍봉을 만든다거나 또 하나의 봉우리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밀려 내린 양상이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보실 수가 없고요. 맥시멈 12,000원까지만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단 10,000원이 깨질 경우에는요. 좀 손실폭이 크긴 하지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화신이다. 회사 내용은 좋아도 너무 위에서 들어가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숍님, 네. 현대차를 113,50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요. 네. 수익 실현하고 차라리 삼성 SDI를 갈아타는 게 좋을지 물어보신 분이 있으십니다. 좀 짧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현대차도 굉장히 좋은 종목의 하나고요.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하고 SDI로 바꿔 탄다는 거는 이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제 개인 견해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저도 역시 이렇게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고 동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현대차라는 부분도 위로 올라갈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익 상황이고요. SDI는 이제 뭐 좀 낮춰진 걸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5.9포인트 오른 1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5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소폭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권이죠. 4포인트 오른 491포인트. 개인이 사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67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사가 연기됐던 나로호가 오늘 재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에 개최된 한러 전문가 회의에서 소화장치 오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했고 발사체도 발사를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사를 위한 발사 운용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사 여부는 오늘 9시부터 열리고 있는 한러 비행시험위원회의와 나로호 관리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재발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날씨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실시간 관측을 통해 기상 조건을 적합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오후 1시 30분께 기상 조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을 감안해 최종 발사 시간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준금리가 1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한해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발 재정 위기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GDP 갭 플러스 현상, 즉 경기 과열 조짐이 드러나면서 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격 담합 등 국제 카르텔 행위로 미국에 수천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낸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4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전 세계 국제 카르텔 벌금 순위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난 99년 이후 최다 과징금을 물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 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낸 과징금만도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상대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이 풀리면서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 애로 계층이 180만 명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24만 명까지 늘어났던 취업 애로 계층이 지난달 18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업 애로 계층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고용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올해 목표치인 188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많은데요. 먼저 오늘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비타민 퀴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매년 8번 발표하는 미국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베이지북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 3분을 추첨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321님, 7482님, 4732님께 하이리스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가져가실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2924님 그리고 9688님. 9688님은 장민님이셨죠. 9688님께도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